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제곱 급수가 주어졌을 때 수렴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4번 보세요.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이렇게 거듭제곱 급수가 주어졌습니다. 이 급수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우선 비판정법을 쓴다고 했죠. 기억하시고요. 비판정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이 값이 1보다 작다 크다를 가지고 수렴하는 곳 발산하는 곳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양쪽 끝점이 되는 경계가 되는 두 점은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걸 똑같이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써주면 되고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여기 분자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바꿨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고요. 여기도 x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번분수를 계산해 볼까요? 안쪽 곱한 것 분의 바깥쪽 곱한 것. 계산하면 안쪽 곱한 것은 루트 n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바깥쪽끼리 곱한 것은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x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계산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런 극한을 취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값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루트 똑같고요. 그 안에 있는 것 최고차항이 n 여기도 n 1차항 똑같고요. 개수도 1씩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1이죠. 그렇다면 이건 곱할 필요 없고요. 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의 n승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남았고요. x의 n승 약분하면 x가 남았어요. 근데 절대값 안에 있죠.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요. x는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값 그대로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3 절대값 x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렇죠? 극한의 변수는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3 절대값 x는 n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극한은 그대로 3 절대값 x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제 이 값이 1보다 작은 구간, 1보다 큰 구간 계산해내면 되죠. 이 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풀어볼까요? 3으로 나누면 절대값 x가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값 x가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수렴하는 구간을 구해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은 곳이 수렴하는 곳.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3절대값 x가 1보다 큰 구간. 여기서는 발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죠. 지금 구한 이 수렴하는 구간의 바깥쪽을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깥쪽이라는 것은 이 왼쪽 바깥쪽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곳. 오른쪽 바깥쪽은 x가 3분의 1보다 큰 곳.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선 발산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양쪽 끝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그런 경우와 x가 3분의 1인 경우 두 가지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그렇죠? 마이너스 3의 n승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을 곱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럼 계산할 거 없고요. 남는 것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수를 보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우리는 이거 연습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서. 여기 n을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렇다면 여기는 1로 바꿔서 하나 증가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은 하나 감소하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에서 1을 빼주면 n이 되고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루트 n분의 1이죠. 그렇죠? 다시 쓰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루트라는 건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 분의 1.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P급수인데 P가 2분의 1이 되는 P급수지요. 그렇죠? 2분의 1 급수입니다. 그렇다면 2분의 1 급수는 2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P급수 판정법 바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발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3분의 1인 경우를 계산해 볼까요?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3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승과 3의 n승은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렇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남죠. 그래서 남는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승이 부호를 바꾸고 있으니까 이 급수는 교대급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있는 이 부호 빼고 0보다 큰 이 값이 bn이죠. 그렇죠? bn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bn은 감소하고 있죠.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건 bn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b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루트 n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n 플러스 2가 분모가 더 큰 값이니까 전체의 값은 작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bn은 감소한다. 감소하네요. 두 번째, bn의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bn 대신에 여기 있는 값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걸 대입하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성립됐네요. bn은 감소하고 bn의 극한은 0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면 되겠죠.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서 수렴한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점을 해결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일 땐 발산하니까 수렴 구간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3분의 1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 구간에 속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속하니까 꺾은 가로, 마이너스 3분의 1은 속하지 않으니까 둥근 가로.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 이하가 되는 x의 값. 이것이 수렴하는 x의 값이다. 그렇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렴 반경은 어떻게 되나요? 수렴 반경, 이 구간의, 수렴 구간의 길이의 절반. 그렇죠? 수렴 구간의 길이는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니까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주면 3분의 2가 되죠. 그것의 반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 분의 n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승 이것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제 이 방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비판정법을 써서 먼저 수렴하는 구간, 그 다음 그 바깥쪽은 발산한다. 해결하지 않은 곳은 경계는 대입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방법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비판정법을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바꾸면 분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분자는 3의 n 플러스 2승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이제 정리합니다. 안쪽 곱한 것분의 바깥쪽 곱한 것. 안쪽 곱한 거 3의 n 플러스 2승 곱하기 예, 그리고 n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승. 바깥쪽끼리 곱한 거 3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3의 n 플러스 1승 약분하면 분모에 3이 남았어요. 그렇죠? n분의 n 플러스 1. 이 값은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곱할 필요 없는 거고요. x의 x 플러스 2의 n승 약분하면 분자에 x 플러스 2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계산하면 3은 0보다 큰 수니까 그냥 나가고요. 3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3분의 x 플러스 2. 예, 이 값은 당연히 이 극한의 변수가 n이니까 x로 표현된 것은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예, 상수 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예, 똑같이 이 값을 가지고 왔죠. 예, 이제 이 극한을 계산했으니까 이 값이 1보다 작게 되는 그런 구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 3은 절대값 밖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곱해지면 결국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걸 풀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보단 크고 3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이제 모든 변에다가 예, 마이너스 2를 더해줍니다. 2씩 빼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오른쪽은 3에서 2를 빼면 1이 되죠. 그러니까 x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됐지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이 1보다 크게 되는 구간이 발산하는 구간인데 이것은 여기 수렴하는 구간의 바깥쪽이다. 그렇죠? 왼쪽 바깥쪽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곳, 오른쪽 바깥쪽은 x가 1보다 큰 쪽.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면 발산한다. 됐죠? 예, 이제 남은 구간은 예, 양쪽 끝점. x가 마이너스 5일 때와 x가 1일 때 각각 대입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5, x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5가 대입되니까 거기다 2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3의 n승이 있으니까 3의 n승 약분하면 여긴 3이 남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 그래서 여기 분자는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남았고요. 예, 분모는 약분하고 3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으니까 교대급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대급수 판정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알겠지만 예, 그 판정법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여기 예, 이 마이너스 1의 n승을 치우고 보면 3분의 n이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곱해진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예,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3분의 무한대?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발산 판정법이라는 걸 기억하지요. 예, 여기 급수 옆에 있는 an 3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이것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만약에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그렇다면 발산한다라고 판정하는 게 발산 판정법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 0이 될 수 없죠? 네, 3분의 n이 무한대로 가요. 3분의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의 n승 곱했다고 해서 0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항을 전개해 보세요. 예, n이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n이 2면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요. 예, n이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3이고요. n이 4가 되면 3분의 4가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속 진행하니까 분모는 다 3인데 분자는 1, 2, 3, 4 절대값이 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절대로 0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극한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산판정법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남은 거. x가 1일 때 판정해 볼까요? x가 1이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거기다 2 더하면 3이죠. 우리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분의 n 곱하기 3의 n승. 이제는 3의 n승 약분하면 3분의 n만 남았어요. 그렇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n인데 역시 발산판정법. 여기 an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계산하면 이건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0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0이 아니니까 발산한다. 역시 발산 판정법을 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경계점은 둘 다 발산하네요. 그렇다면 수렴 구간에 마이너스 5도 못 들어가고 1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양쪽 끝점 다 빠졌으니까 둘 다 둥근 가로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렴 반경 얼마인가요? 예, 수렴 반경 이 구간의 길이의 반. 이 구간은 길이는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6이지요. 그렇죠? 예, 해서 2분의 6, 3이 되지요. 수렴 반경은 3이다. 예,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제곱 함수의 수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어떤 거냐? 예, 이제 거듭제곱 급수로 주어진 그런 급수가 그 수렴값이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급수의 값은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 주어진 거듭제곱 급수가 어떤 함수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어떻게 될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거듭제곱 급수로 고쳐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그런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8장 6절 함수를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하는 방법. 함수를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기하급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하급수. 이제 이 급수 뒤쪽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배울 내용인데 그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뒤에서 배울 내용은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 이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기하급수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기하급수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기하급수 얘기를 할 때 이미 결론을 얘기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그렇다면 이건 기하급수고 R 공비가 바로 X하고 똑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이고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라는 판정을 했으니까 그럴 때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때 기하급수가 수렴할 때는 그 수렴하는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 급수의 초항은 1이고 공비는 x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fx 함수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즉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함수, 유리함수죠. 그렇죠? 이 유리함수는 바로 거듭제곱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거듭제곱 급수하고 똑같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렇게 주어지는 거듭제곱 급수하고 똑같다. 그렇죠? 단 언제 똑같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양쪽이 똑같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x의 값에다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값을 대입하면 양쪽이 똑같지만 x의 값에 2나 또는 마이너스 5 이런 값을 대입하면 절대값이 1보다 커지니까 그건 대입해서 양쪽이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이걸 확장시켰어요. x 대신에 다른 어떤 값을 대입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렇게 주어진 이 거듭제곱 급수는 마찬가지로 1-세모분의 1이라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거듭제곱급수의 합으로 나타내고 수렴 구간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분모에 1이 있어야 되죠. 여기 1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죠. 그렇다면 1 플러스 x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하고 바꿔야 되니까 뒤에는 다시 마이너스 해야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 분자는 그대로 1이라고 써놓으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 함수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통째로 세모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세모에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의 n승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개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고요. x제곱의 n승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x제곱의 n승은 x의 2n승이니까 풀어서 x의 2n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의 2n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듭제곱 급수다. 어렵지 않죠? 전개해 볼까요? n이 0부터 가고 있으니까 n에다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0, 1, 2, 3, 4 이렇게 대입해서 항을 구하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0승, 여기도 0승, 1이죠. 그렇죠? 1을 대입하면 부호 마이너스고요. 1 대입하면 2하고 곱해서 2니까 x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n의 값이 1, 2, 3, 4 이렇게 1씩 증가하면 여기는 2에는 2씩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승수는 짝수로 띄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은 4, 그 다음은 6. 그렇죠? 부호도 플러스부터 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겠죠? 이렇게 항을 전개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쓰면 어떤 급수냐?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6승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급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양쪽이 같은 것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세모니까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에서만 그래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없어지고요. x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결국 x제곱은 0 이상의 값이죠. 절대값 필요 없죠. 그래서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제곱을 풀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수렴 구간도 바뀌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작을 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x 플러스 2분의 1의 몇 급수 표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해라 그런 뜻이고요. 거듭제곱 급수 또는 몇 급수, 영어로는 파워 시리즈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2분의 1 하는 것을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상수 1이 있어야 되니까 상수는 여기 2에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1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2로 묶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2는 2에다가 1을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 x라는 것은 부호 마이너스로 고치고 여기 2를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약분하면 x만 남죠. 그렇죠? 이렇게 조작이 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2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이건 무시하고 이제 이 모양만 따지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얘가 세모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가 세모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2분의 1은 그냥 급수 앞에 곱해주면 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 값이 세모니까
이 값 마이너스 2분의 x라는 이 값의 n승, 세모의 n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n승과 2분의 x의 n승을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2분의 x의 n승. 예,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네요. 됐죠? 예, 그렇다면 여기 2분의 1은 예, 이제 안쪽으로 곱해서 정리해 주면 돼요. 예, 여기 시그마의 변수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2분의 1은 상수. 예,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에 n승하는 게 분모에 있었는데 똑같이 2가 더 곱해지니까 분모는 n 플러스 1승으로 바꾸면 되죠. 분자는 x의 n승 그대로 놔두면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었고요. 뒤에 거 정리하면 분모 2를 더 곱했으니까 2의 n 플러스 1승 분의 분자는 그대로 x의 n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급수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항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전개해 봅니다. n이 0부터 가니까 0일 때부터 0, 1, 2, 3, 4 이렇게 대입해서 항을 구하시면 돼요. 0이면 0승, 0승, 여기는 1승. 그래서 2분의 1. 그렇죠? 예, 1이면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죠. 그렇죠? 예, 해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예, 그 다음 여기 2의 승수는 하나 올라갔으니까 2에서 4로. 그렇죠? 그 다음 4에서 또 2를 곱하면 8. 그 다음 또 2를 곱하면 16. 예, 이게 분모가 이렇게 변하고요. 그렇죠? 분자는 x가 하나씩 곱해지죠. 그렇죠? 1에다가 x 곱하면 x, 또 x를 곱하면 x제곱, 또 x를 곱하면 x의 3승.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정리하면 n이 0일 때는 2분의 1,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x, n이 2가 되면 플러스 8분의 x제곱. 그렇죠? 예, 3이 되면 마이너스 16분의 x의 3승. 이렇게 간다. 됐죠? 역시 수렴 구간. 예, 어디서 이게 같은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모가 마이너스 2분의 x였어요. 그럼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남은 것은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양쪽에 2를 곱하면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니까 이걸 풀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다. 예, 이렇게 바뀌죠.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예제 3번 보세요. 이번에는 예, 급수라는 것이 어쨌든 무한계의 항을 더하는 거지만 예, 덧셈으로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덧셈으로 표현된 그 변수라는 것을 예, 미분, 적분할 때 예,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분이라는 이 작업은 예, 미분이라는 작업은 예, 우리가 선형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적분도 마찬가지로 선형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을 미분 적분할 때 그대로 플러스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급수로 표현된 것을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냥 항별로 미분하고 항별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단 수렴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예, 수렴하는 몇 급수에 대해서 그 값을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항별로 계산하면 된다. 항별로 미분하고 항별로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가볼까요? 예제 3번 1-x의 제곱분의 1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함수를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전체를 조금 전에는 그냥 1-세모분의 1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 상수를 찾아서 나머지 마이너스로 고쳐주고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 안에 보니까 무엇인가의 제곱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의 제곱하는 것이 1-x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1차 항의 제곱이니까 치환하면 그냥 t제곱분의 1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t제곱분의 1이니까 뭘 미분하면 t제곱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거 미분해서 조작할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x의 제곱분의 1은 뭘 미분하면 될까요? 바로 그냥 1-x분의 1 이걸 미분하면 됐죠. 그렇죠?
우리 미분하는 기술을 다 배웠으니까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거 그냥 곱하고 아래 거 미분해서 곱하고 계산하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급수는 1 마이너스 x분의 1 이것을 미분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나니까 안쪽에 이 값, 무엇인가를 미분했다라고 쓴 이 값, 이 값이 바로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기본형이에요. 그렇죠? 바로 x가 세모인 거니까 이 값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급수는 그걸 미분해 얻었으니까 이 급수를 미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미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함수를 미분할 때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영함수죠. 그래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있으면 빼야 되겠죠. 그렇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n이 0부터 가니까 첫 번째 항은 x의 0승 1이죠. 그렇죠? 1이니까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해서 사라지는 항이 있어요. n이 0일 땐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0일 때 사라졌으니까 n이 1일 때만 남겠죠. 1일 때부터. 그렇죠? 해서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갔었지만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것만 남았다. n이 0일 때는 항이 1이니까 미분하면 0이 되어서 써줄 필요 없다. 0 더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제 항별로 미분할 거니까 여기 써주는 항은 x의 n승을 미분한 걸 쓰면 돼요.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죠. 다 됐죠? 그래서 우리 급수는 몇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어렵지 않죠? 정리해 볼까요? n이 1이면 1 곱하기 x의 0승, 그렇죠? 1이 되고요. n이 2가 되면 2 곱하기 x의 1승, 2x가 되고요. 그렇죠? n이 3이 되면 3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전개되는 급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또 같은가도 알아야 되죠? 여기 세모가 바로 x예요. 그렇다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양쪽이 같다. 이걸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양쪽이 같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분을 이용한 걸 풀어봤으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예제 4번 보세요. 로그 1 플러스 x 이 함수의 거듭제곱 급수 표현과 수렴하는 구간, 수렴 반지름도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역시 로그 1 플러스 x라는 것을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그 안에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모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로그 함수의 미분을 배웠어요. 로그 함수를 미분해 볼까요? 로그 1 플러스 x라는 값을 미분하는 규칙, 로그 안에 있는 함수를 분모에다가 똑같이 쓰고 1 플러스 x분의, 그렇죠? 분자에는 이 분모를 미분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1 플러스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1 플러스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1 플러스 x분의 1 하는 모양을 얻었으니까 기본꼴로 바꿨네요. 1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세모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급수는 세모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승과 x의 n승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전개해 볼까요? n이 0이면 어떻게 되나요? 0승 하니까 1이죠. 그렇죠? n이 1이면 부호 마이너스고요. 여기 1승은 x고요. 그렇죠? n이 2가 되면 부호는 플러스고요. 여기 승수는 x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급수를 전개한 것은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점점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급수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냐? 로그 1 플러스 x를 미분해서 얻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로그 1 플러스 x 이 함수의 급수 표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함수를 미분하면 이런 급수가 된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이 급수를 적분해야 되죠. 그렇죠? 예, 물론 이 양쪽이 같게 되는 구간도 세모가 마이너스 x라고 표현됐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플러스니까 사라지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를 풀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 구간에서 양쪽이 같은 건데 예,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그 함수를 미분해서 이런 급수를 얻은 거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적분해줘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써봅니다. 로그 1 플러스 x 우리가 구하려는 이 함수는 1 플러스 x분의 1을 적분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1 플러스 x분의 1 하는 것을 급수로 표현해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급수로 전개되더라.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x의 4승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 그렇다면 이 급수를 한결로 적분해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부정적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부정적분이니까. 그리고 한별로 적분합니다. 1을 적분하면 x,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x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4승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똑같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x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문제가 뭔가요? 여기는 일반적인 함수인데 여기 적분상수 C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없애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양쪽이 언제 같은가라는 구간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 적분상수 C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구간 안에 다행히 이 구간에 다행히도 0이 있어요. 그렇죠? 자, 0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0이 있으니까 아주 다행인 거예요. 예, 0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0을 대입하면 이쪽에 있는 이 급수는 x에 0 대입해 보세요. x나 x제곱이나 x의 3승이나 0, 0의 제곱, 0의 3승, 0의 4승 다 0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전부 0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0을 대입해주면 여기 오른쪽은 적분상수 C만 남아요. 여기다 0 대입해주면 로그 1이죠. 근데 로그 1은 0이죠. 그렇죠? 해서 양쪽에 0을 대입했습니다. x에 0을 대입했더니 오른쪽은 C고 왼쪽은 로그 1. 그렇죠? 해서 로그 1이 0이니까 C는 0일 수밖에 없다. 됐죠? 자, 이렇게 C의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함수다.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없애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양쪽이 똑같게 되는 그 수렴 구간 안에 있는 x의 값을 뭔가 하나 대입해서 구한다. 그래서 그 x의 값이 0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0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C가 0이니까 우리는 로그 1 플러스 X가 무엇인지 쓸 수 있죠? 예, 여기 적분상수는 이제 치우고 써도 됩니다. 남는 것만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X의 4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양쪽이 언제 같으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같다. 그러니까 x에다가 양쪽에 2분의 1은 대입해서 양쪽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양쪽 x에다가 3을 대입해서는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것은 쓸 수 있지만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것은 쓸 수가 없다.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런 형태를 이용하고 또는 미분했을 때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이 생기든지 아니면 적분했을 때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이 생기든지 이렇게 되는 모양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얻은 것이 이 문제에서 얻은 것은 로그 1 플러스 x라는 함수가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x의 4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아니지만 수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것이 있어요. 이 양쪽 끝점은 기하급수를 이용한 거니까 이 양쪽 끝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 x가 1일 때도 양쪽이 같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x와 이쪽에 있는 이 급수가 사실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부터 x가 1 이하일 때까지는 그 안에 있는 x를 대입해서는 양쪽이 다 같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범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x를 어떤 걸 대입해도 양쪽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수학자들이 밝혀놓은 x의 1값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왼쪽은 로그 1 플러스 1, 로그 2죠. 그렇죠? 오른쪽은 x에다 1을 대입해 볼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1의 4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1은 제곱해도 3승해도 4승해도 전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급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런 급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급수 이름이 뭔가요? 교대 조화급수죠. 그렇죠? 이 교대 조화급수가 앞에서 수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을 썼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얼마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배운다라고 얘기해 줬죠. 지금 보니까 이 교대 조화급수의 값이 얼마인가요? 로그 2예요. 자연 로그로. 그렇죠? 로그 2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이 급수가 얼마냐? 이 교대 조화급수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인가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함수가 이렇게 거듭제곱급수로 표현된다라는 걸 이용하고 그런데 어떤 x에 대해서 같은 건가라는 것까지 알아내서 그 안에 있는 x의 값을 양쪽에 대입하면 이렇게 있는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상수로 표현되는 이런 급수와 그 급수의 값을 로그 2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x에 꼭 1만 대입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도 양쪽이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 대입했을 때 오른쪽 급수가 있죠. 그렇죠? 그 값은 로그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로그 2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2분의 1, 즉 로그 2분의 3 이런 값을 x에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1의 4승 플러스 점점점 이런 급수다. 어렵지 않죠? 처음에 이렇게 급수를 주고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공식 로그 1 플러스 x가 이런 급수다라는 이 공식을 쓰니까 이 값은 로그 2분의 3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몇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